자, 그 다음에는 이것을 보시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사회에, 우리 사회죠. 우리 사회가 엄청난 참사를 맞이했는데 어디에서도 냉정하게 팩트 검증을 첫날서부터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날의 상황만 확인을 해보면 이날 이미 침몰 원인을 더 이상 조사를 크게 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각을 잡았습니다. 첫날. 이미 여러분들은 9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없어지셨을 수 있습니다. 자, 당일날 메인 방송이라고 하면은 KBS, MBC, SBS, JTBC 이런 데서는 침몰 원인을 탑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사 당일 지목된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나? KBS 9시 뉴스입니다. 사고 원인 관련해서 수학여행에 나선 고등학교 이제부터는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단서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꽝 소리가 난 뒤 여객선이 이제부터는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단서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꽝 소리가 난 뒤 여객선이 급하게 기울었다고들 하는데요. 네, 먼저 사고 당시 선체가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긴박했던 상황을 유지한 기자가 재구성해봤습니다. 세모로의 앞부분에서 쾅하는 소리가 난 시각은 오전 8시 45분. 선박은 급격히 왼쪽으로 기울어졌고 승객은 물론 화물까지 한꺼번에 한쪽으로 쏠리며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막 기울었던 거 한꺼번에 이렇게. 그게 시간이 몇십 초도 안 돼요. 1분 내에요. KBS 그렇고 뉴스데스크는 어떻게 다루는지. 여객선은 배 앞부분에서 갑자기 쿵하는 충격음이 난 뒤 뒤집히기 시작해 2시간여 만에 침몰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배가 쏠렸어요. 앞으로. 해경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구조된 승객들 진술에 따르면 여객선이 꽝 하는 소리가 난 뒤 앞부분에 큰 충격이 왔고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로 그냥 배가 한 옆으로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SBS들은 배 앞부분에서 쾅하는 충격음과 함께 배가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완전히 뒤집힌 채 2시간여 만에 침몰했다고 전했습니다.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고 원인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떤 것들이 꼽히는지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우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선 암초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빠른 속도로 가다가 어딘가에 걸려서 갑자기 굉장히 큰 충격으로 가장 높은 가능성은 역시 그 좌초, 암초에 긁힌 게 아니냐. 하지만 내부 폭발 등 다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꽝하는 소리가 있다면 기관 내부에 어떤 폭발로 인해가지고 예탄에 손상을 주고 그 침몰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 이어서 지금 보도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중요하죠. 꽝 하는 소리가 나고 배가 급속히 기울었다라는 취지로 다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JTBC 같은 경우는 좌초가 굉장히 이제 큰 원인인 것 같다 했는데 이미 국립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그 지역은 암초가 없다라고 발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조를 잡기가 어려운 거죠. 이 뉴스 팀들은. 그래서 말끝을 사실 좀 흐리는 겁니다. 팩트는 명확한데 팩트는 쾅 하는 소리가 나고 급속히 기울어졌다. 몇십 초도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럼 이 보도들은 뭐에 근거를 했을까? 이 보도들은 전부 다 생존자들 증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동거차도, 서거차도, 그 다음에 팽목항에 기자들이 몰려갖고 구조된 생존자들이 넘어오면서 마이크를 막 들이대면서 기억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쾅하는 소리가 그 쾅하는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대부분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기억을 못합니다. 저희들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기억을 못하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밥을 늦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선원들, 그 다음에 특히 그 화물 기사분들이 많았거든요. 일반인 기사분들이 어른들이니까 아무래도 일찍 해서 밥을 일찍 먹었고, 그리고 자기 선실로 올라가든가 이런 경우가 그분들은 기억을 해요. 근데 식당에 머무르거나 로비에 있는 학생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가 복구한 영상을 보면 약 배가 20도 정도 기우는 상황, 20도 정도 기우는 상황이 시간이 49분 22초, 23초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식당 위에 있는 물건들이 쏟아져 내려와요. 소리가 큽니다. 우당탕 하면서. 뭐 부딪히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물건들이 쏟아지니까. 그러면서 일종의 아수라장 같이 변하는 시간이 그때보다 저게 쾅 하는 소리가 났다라고 진술하는 사람보다 한 5, 6초 정도 일찍 벌어집니다. 그 일들은.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학생들은 그 소리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화물 기사들은 매우 많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비보도 영상 중에서 이 생존자들의 증언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증언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방송에 나갔나요? 네, 방송은 나갔어요. 나왔는데 이제 여기 9시 정도 저기 진도 아파트 도착하니까 그냥 아침 먹고 좀 피곤해가지고 누워있는데 뭐가 꽝 하더니 난 컨테이너 박스 앞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확 기울이더라고요. 바로 그때가 몇 시쯤이었나요? 그때가 9시 좀 넘었을 거예요. 자, 이분도 추측과 정확한 팩트가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쾅하는 소리가 나고 급속히 기울었다는 거는 제대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앞에 있는 컨테이너가 날아갔다는 거는 사실은 이분 위치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선수에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아놨거든요. 조타실을 딱 보일 수 있게. 이것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조타실에 있었던 사람밖에 못 봅니다. 그 상황은.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걸 놓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컨테이너 박스가 날아갔다. 근데 팩트는 뭐냐면 컨테이너 박스는 이미 배가 45도로 넘어지고 난 뒤에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법정 증언에서 명확하게 본 사람이 두 사람이 이 선수 컨테이너에 관한 진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배가 쓰러지고 나서 얼마가 시간하고 보니까 앞에서 2층에서부터 컨테이너 박스가 쏟아져 내려가더라. 그래서 이거는 절대 혼동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나 어쨌든 이분은 강병기 씨인데 이분이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구조를 된 것 같더라고요. 배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가 몇 시쯤이고 배가 이상하다. 잘 모르지만 8시, 9시 됐는가요? 그때 네. 아니 그 한순간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뭐 좋아하는 하면서 이미 40도로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도 쿵 하면서 이미 40도로 기울어져 있더라. 이게 죽음까지 안 갔을 텐데. 기울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좀 배 안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말씀해 그러니까 주세요. 배가 식사하고 저희가 다시 객실로 들어갔을 때 배가 편안하게 갔어요. 똑같이 그 전과 같이 그렇게 한 10여 분 가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크게는 안 들렸어요. 이제
배다 보니까 뭐 엔진 소리도 나고 근데 좀 그런 뭔가 부딪히는 약간 그런 소리 들으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리 나고 얼마 있다 배가 스르르 자빠지고. 저희들은 그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고 저는 그 기안실에서 8시 40분에 엔지님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몇 분 후에 풍한 소리가 닫히고 넘어가는 걸 듣고 저희 생각에는 한 10분간 기안실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전화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은 연락이 닿아서 만나볼 수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만나봤고 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4월 16일 이후에는 이 풍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보도나 어디에서 모두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첫날 둘 중에 하나겠죠. 첫날 이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팩트냐, 아니면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뭔가 잘못 들은 거냐, 이렇잖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 당시에 암초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암초가 없는데 풍하는 소리가 나고 배가 기울어졌다 그러면 그 뒤는 점점점이잖아요.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방송국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으나 사라진 겁니다. 니들이 책임질 거야? 이렇게 된 상황이 있었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8, 9년을 묵혀왔던 겁니다. 성주위에서도 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어렴풋이 아하, 이거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야, 그럼 뭐였을까요? 그 외에는 이제 생존자 진술들이 순서가 명확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요쪽이죠. 요쪽에서 보면 재판장이 관심을 매우 많이 가지고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재판장이 선체가 좌연으로 기울 때 동시에 풍하는 소리가 났나요? 아니면 풍하는 소리가 난 후에 선체가 기울었나요? 그러니까 이때 선원 중에 한 분이 소리가 나면서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소리가 먼저 거죠. 소리가 나고 기울어진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진술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는 없는 사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실제 존재를 했냐. 자, 저희들이 이제 아까 여기서 시간이 좀 걸려서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게 뭐냐면 추가 복권 3분 8초에서 끝까지 영상을 보니 탁자 위에 있는 물건들이 이제 쏟아지고 이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장면이죠. 이런 장면. 뭐가 이제 쏟아져 내리고 이거 소리가 클 거 아니에요. 여기가 식당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식당 내부인데 여기는 카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월호의 화물, 큰 소리가 나게 할 만한 화물은 사실은 배밖에 없어요. 아니, 차량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차량이 좌우로 빽빽히 다들 늘어서 있기 때문에 그 옆에 큰 짐을 실어가지고 큰 짐이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차량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도 뭐 끝까지 저희들이 뭐 다 정밀하게 조사를 했지만 20.9도까지 될 때 31초까지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자, 블랙박스가 있어요. 블랙박스. 차량에 달고 다니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것도 기기묘묘하게 블랙박스가 D데크에서도 블랙박스가 몇 대 수거가 됐는데 D데크에서는 복구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복구가 하나도 안 된 게 아니고 D데크에 있는 블랙박스도 복구가 몇 대 됐는데 사고 순간이 없어요. 그 블랙박스에는. 근데 C데크에는 그 한층 위입니다. C데크는. C데크의 블랙박스는 7대가 복구가 됐고 그 중에 전후방에 달려있는 게 3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총 4대가 전후방에 있었고 그래서 총 11개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를 가리키는. 그 중에
SEDF 209라는 블랙박스가 한 대가 있었는데 이 블랙박스가 이상할 정도로 선조위에서는 조사가 안 됐던 겁니다. 지금 나오는 이 영상과 이 소리를 유념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이 영상이 시작하면서부터 나오거든요. 다시. 지금 막 끼잉 소리 나죠? 지금 막 끼잉. 이 끼잉 소리를 가지고 작년에 KBS가 뉴스에서 이것도 외력의 증거 중에 하나라고 이 끼잉 소리를 댔습니다. 이게 이제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라는 게 확실하다. 이제 본인들은. 그리고 저희들은 이 끼잉 소리보다는 맨 앞에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이거는 후방 카메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들은 멀쩡하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C데크에 있는 차들이거든요. C데크가 D데크보다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중심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차량들은 전혀 미동,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이 큰 소리가 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 쾅쾅 소리가 나는 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겠죠. 맨 처음에 쾅쾅 소리가 났는데 이 쾅 소리가 정확하게 8시 49분 31초에 납니다. 이게 참 운명의 장난 같아요. 저희들이 8시 49분 31초까지 추가 복구를 했잖아요. 그 추가 복구라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9분 31초까지는 차량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움직임이 없었다. 화물칸 전체에서. 근데 지금 이 블랙박스가 복구된 것은 이건 또 49분 31초부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져 있는 시간인데 요거는 블랙박스입니다. 차량에 장착됐던. 근데 이 블랙박스가 시작하자마자 이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뭔가 터지는 소리. 이 소리 때문에 폭발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폭발 조사까지 한 겁니다. 이 소리 때문에.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횡경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횡경사 그래프를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고 이 49분 31초에 쾅쾅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17초 있다가 배가 45도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들으셨던 쾅 시작하는 쾅쾅 소리 후에 17초 후에 배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진술했던 분들이 쾅 소리 나고 급속하게 넘어졌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17초 사실은 순식간입니다. 17초라는 시간이. 여러분들 신호등 기다릴 때 20초 속도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19, 18, 17. 그리고 1초 금방 가죠. 그리고 실제로 쾅 소리 나고 17초 만에 배가 45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쾅 소리는 분명히 선체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 녹취가 돼 있으니까 이 소리가 났다는 거고 이 소리는 난 겁니다. 근데 이 소리는 자그마한 화물이 움직이면서 낼 수 있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고 이 소리를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 소리가 어떻게 났을까? 이 소리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